안녕하세요, 진호시TV입니다. 2023년도 한국국제낚시박람회 때 진행한 시마노 피싱 토크쇼 그 강의 중에서 도미토 코로준, 시마노 인스트럭터 도미토 코로준의 메탈스테, 그 다음에 오모리그 강연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치 메탈스테, 이카메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다, 베이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도미토 코로준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메탈스테 게임과 오모리그의 기본적인 낚시 방법, 장단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공유하시고 낚시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피싱 토크쇼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Q&A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메탈하고 일단 오모리그 그 낚시 방법에 대해서는 익히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탈스테 게임은 보통 2단, 아래에는 이렇게 웨이트가 있는 메탈스테 연결해주고 위에는 드로퍼, 그 다음에 스테, 애기를 이제 달아서 2단 채비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메탈스테 리그의 채비고요. 그 다음에 오모리그 같은 경우에는 봉돌이 있고 가치줄이 한 50cm에서 1m 정도, 그리고 끝에 애기나 드로퍼, 스테를 달아주는 그러한 방식이 오모리그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이 이제 오모리그이기 때문에 오모리그와 기존의 메탈스테 리그를 좀 비교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방식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딱 정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메탈스테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모리그 게임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것은 있었어요.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 즉 수직으로 채비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메탈스테 게임을 추천을 합니다. 자, 메탈스테 같은 경우에는 메탈스테를 밑에 달고 스테라든가 애기 드로퍼를 짧은 가지줄, 비교적 짧은 가지줄 끝에다가 매다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줄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스테나 드로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로 액션을 주면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필력이 좋고 활성도가 좋은 그런 한치들을 잘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작은 개체들, 활성도가 좋은 작은 개체들이 좀 잘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큰 것도 물겠죠.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마리수에 좀 유리하고 대형의 한치를 태우기에는 좀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낚시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모리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가는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오모리그가 기본적으로 가지줄이 50cm에서 1m까지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봉돌이 있고 멀리 가지줄에 이렇게 드로퍼라든가 애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가지줄이 감도를 잃어버리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지줄이 똑바로 펴져 있지 않으면은 한치가 올라탔는지 올라타지 않았는지를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있거나 선속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줄이 펴졌을 때 오모리그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가는 날이라든가 물이 갈 때, 근데 또 한치가 예민해, 또는 난 큰 한치를 노리고 싶어, 이럴 때 오모리그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모리그가 최고야. 봐봐, 오모리그 막 열풍이었어요. 2단 뭐 이카메탈 채비, 메탈스테 채비 이런 것들 신경 거의 쓰지 않고 거의 다 막 오모리그 막 열풍 신드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도 오모리그를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한치가 활성도가 좋아서 붙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오모리그보다 메탈스테 리그가 훨씬 더 조과가 좋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조과를 내기도 했고요.
오모리그 한 번 해봐야 한 마리예요. 근데 메탈스테 리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가 2개고 3개까지도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2마리, 3마리. 조가가 그냥 2배, 3배입니다.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때 더 많은 마리수를 한 번에 태우는 것이 조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한 마리씩 잡아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모리그가 무조건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런 바다 환경에서 저활성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냉수대도 있고요. 한치들이 변덕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활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오모리그를 사용을 하면은 평균 이상을 할 수도 있어요. 안 잡히는데 좀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치의 활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메탈스테 리그가 훨씬 더 조과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쓰던 10단 챕이 있잖아요. 최고죠. 활성도가 좋을 때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 그러면은 메탈스테 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속공이에요. 사이즈보다도 많은 마리수를 공략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작은 액션, 쉐이킹이라든가 짧은 그런 액션에 상당히 유리한 낚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모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활성의 한치를 공략을 하거나 대물의 한치를 공략하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낚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느리면 좀 메탈스테 게임으로, 조류가 좀 가는 편이면 오모리그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로드가 유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리그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 기둥줄에서 스택까지의 거리가 15cm예요. 짧으면 막 3cm라든가 이렇게 기둥줄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메탈스테 리그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타입, 좀 빳빳한 경질의 선조자, 이런 낚싯대가 유리합니다. 착착착 흔들면은 액션 전달이 팍팍팍 되면서 스테에 액션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오모리그 같은 경우에는 찍찍찍 흔들어도 가짓줄이 길기 때문에 기둥줄이 흔들리긴 하지만 스택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 중간에 가짓줄이 액션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크고 느린 액션을 줄 수 있는 좀 레귤러 테이퍼, 동조자의 액션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트 태클이나 스피닝 태클이나 모두 사용 가능해요. 오모리그나 메탈리그나. 그런데 좀 액션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토 코로준 같은 경우에는 티베깅도 그렇고요, 무늬오징어 팁런, 팁낚시도 그렇고 메탈스테 낚시도 그렇고 애기의 정확한 액션을 주고 액션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액션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과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스피닝 태클이나 베이트 태클 다 괜찮지만은 이런 액션에 따라서 스테나 드로퍼에 들어가는 액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 피싱 토크쇼 강연이 끝났고요. 대부분을 이제 Q&A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오모리그 가짓줄을 짧게 하는 것은 어떤가? 저는 딱 이 질문을 처음에 옆에서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그냥 그러면 메탈스테 리그를 쓰면 돼요, 이거였어요. 역시 도미토 코로준도 그렇다면 그냥 메탈리그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모리그의 가짓줄이 길어서 생기는 장점이 이 끝에 달린 애기나 드로퍼의 자연스러운 액션, 조류에 태우는 자연스러운 액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활성의 한치라든가 큰 개체의 대포급 한치, 파라솔급 한치, 이런 것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줄여버린다? 그 오모리그의 장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결국에는 메탈스테 리그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메탈스테 리그로 바꿔서 사용을 해라. 대신에 가짓줄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액션보다는 우리가 의도한 액션을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마리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되겠지만은 큰 한치를 꼬셔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 크기는 어떻게 하나?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스테이 크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큰 한치를 잡고 싶으면 큰 스테이를 쓰라고 해요. 하지만 작은 스테이에도 큰 한치가 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한치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잘 잡혔던 애기를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기의 색깔은 어떤 것이 좋은가? 자, 여기서부터 도미토 코로준의 그 솔직함이 나옵니다. 애기 색깔 모른답니다. I don't know. 저한테 물어봐도 그러겠어요. I don't know. 뒤에서 또 얘기가 나와요. 한치 낚시에 가장 적합한 환경, 물때, 날씨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거 제가 질문 받아도 모르겠다. 정말 띵띵삐 한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통계도 내보려고 했거든요. 통계가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변덕스럽습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물때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야 이게 딱 이때가 유리하다라고 유의미한 통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 오징어들의 마음, 특히 한치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기의 색깔, 어떤 애기가 유리한가, 어떤 환경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도미토 코로준도 I don't know,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의 패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애기를 로테이션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낚시가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가 잘 나올 때는 초보자든 고수든 딴짓을 하면서도 뭐 아무거나 다 하면서도 다 잘 잡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한치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을 때는 힘든 낚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패턴을 찾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그나마 그 저활성에서 한치들을 한두 마리 더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좀 더 나은 조항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기에 있어서는 색상이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밝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스테나 드로퍼 애기들 보면요, 축광이나 야광이 돼 있어요. 빛에 쪼여 본 다음에 불을 딱 꺼보면은 이 애기의 밝기 정도가, 물속에서 밤에 밝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밝은 색깔이지만 야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두운 애기일 수도 있고요. 되게 좀 밋밋한 그런 색깔의 애기이지만은 야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어서 밤이나 물속에서는 밝게 빛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놓고 로테이션을 돌리면 색상뿐만 아니라 이 밝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는 플러스 2개, 조금 밝다 플러스, 좀 어둡다 마이너스, 이렇게 애기별로 태클박스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구분해서 사용하면은 밝기에 따른 그런 패턴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에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로테이션, 어떤 애기가 그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채비는 많이 챙겨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50개 정도도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그날의 패턴을 찾는 사람이 그나마 나은 조항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갑오징어 낚시나 한치 낚시 가면은 애기나 스택 태클박스를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로테이션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고추장 드로퍼가 잘 문다 뽑아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한 플래시 부스트 애기가 더 잘 문다, 그래도 떼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오늘 내가 원했던 그런 애기들 다 로테이션 해보고 설마 이것도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로테이션 해본 다음에 제일 잘 잡히는 걸 다시 달아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는 거죠. 안 물어 하다 이걸 딱 다는데 잘 물어요. 그럼 이걸 써도 되지만은 더 잘 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추장 색깔의 드로퍼가 잘 물다가요, 어느 순간 안 물어요. 그럼 빠르게 또 로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패턴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챔질. 물고기는 이 미끼를 꾹 삼키고 막 탈탈거리고 달려나가죠. 근데 이 오징어들, 한치, 무늬오징어, 특히 갑오징어도 그런데
이거를 뭐 덥석 무는 게 아니에요. 발로 살짝 건드려 보거나 아니면은 살짝 감싸서 올라타거나 이렇게 입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리대를 봐야 되거나 무게감을 느껴야 되거나 손으로 오는 그 이카펀치 같은 거 살짝 때려보는 이것들을 느끼면서 챔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질인가 뭔가 생각도 하지 말래요. 바로 챔질. 이 챔질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패턴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조항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입문자분들을 모시고 갑오징어 낚시 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면 그냥 다 채보라고. 그러면 입질이 아닌 것과 입질인 것이 더 구분이 빨라질 거라고. 이게 입질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채보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랑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집어액이었어요. 스프레이형 집어액.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프레이형 집어액 쓰실 거면요 그냥 생미끼 쓰세요. 삼봉을 쓰셔도 되고 뭐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미끼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또는 루어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삼봉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생미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도미토코로준도 뭐 큰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기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그 집어액을 만들어낸 브랜드 메이커의 광고 전략에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봉액이 얘기가 나왔죠? 역시 질문에도 이 생미끼를 쓰는 삼봉액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한 거는 확실히 생미끼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형의 한치를 노리는 데에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된대요. 큰 한치가 마구마구 달려드는 건 아니거든요. 큰 한치를 시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낚시를 이제 할 때 이 삼봉 애기를 처음 접했거든요. 삼봉 애기에다가 가지줄 1m씩 써서 달잖아요. 조항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큰 사이즈들이. 오모리그가 안 그래도 큰 한치를 속가내는데 유리한데 거기에 삼봉까지 달려있다? 확실히 눈에 띄게 큰 한치가 잘 잡힙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의 또 메탈 스택 게임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그런 타개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낚시 가보시면 알잖아요. 활성도가 좋은 날이 200마리, 300마리 터지는 날 1인당 조항이 그게 내가 맞게 될 확률이 얼마 있을까요? 대부분 가시면 저활성이에요. 어제는 잘 나왔는데 오늘 이상하네. 대부분 낚시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은 조항을 올릴 수 있는가? 역시나 잡힐 때는 누구나 다 잘 잡지만은 안 잡힐 때 같은 경우에 그때부터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 똑똑해야 됩니다. 도미토코로주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건 덧붙여서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한치 낚시를 특히 갔을 때 안 잡힌다. 진짜 머리가 터집니다. 온갖 걸 다 해봐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걸려들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무게를 줄여보랍니다. 자, 메탈 스테리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메탈 스테리그 맨 밑에다 메탈 놨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거의 20호, 25호 이런 걸 주로 챙겨 가실 거예요. 그래서 메탈 스테리 낚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무거운 거를 챙겨가고 저렇게 흔들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저는 초창기에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15호를 넘게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8호에서 12호 사이에서 메탈 스테를 사용을 했어요. 거치하는 용도만 한 20호, 25호 정도 썼죠. 왜냐하면 그 날려버리면 엉키니까. 근데 제가 손으로 흔드는 그 채비에는 보통 평균 10호, 8에서 12호 정도, 무거워야 15호 이 정도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 한치, 뭐 무늬오징어, 뭐 갑오징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입질을 가장 많이 하죠? 스테이. 딱 멈춰 있어야 돼요. 또는 슬로우폴이에요. 그때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징어, 한치가 가장 많이 집어가 되는 순간이 폴링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스테이가 되면 물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하면은 이 메탈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딱 착수! 메탈 스테가 딱 떨어지고 스테가 딱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샥 내려가 버린다? 한치나 오징어가 관심을 갖기 어렵겠죠. 근데 적정한 속도로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면은 쭉 따라옵니다. 딱 멈추면은 쳐다보고 있다가 싹 타요. 이 저활성일 때, 안 물 때 이렇게 무게를 줄여주어서 자연스러운 액션, 폴링 액션 이런 것들을 주면은 한 마리 한 마리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채비가 엉키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은 메탈 스테의 무게를 낮춰라 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기, 스테 계속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도 이 무리와 저 무리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밑으로 한치 한 무리가 지나간다. 걔들은 빨간색을 물었어요. 걔들이 빠져나가고 다음 무리들을 만났는데 걔들은 K무라를 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나갔는데 걔는 땡땡이를 물 수도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닝을 하든 로테이션을 하든 계속 궁리를 해서 부지런히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노하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노하우는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라바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라인의 각도 중요하다고 했죠? 도미토 코로준도 한치 메탈 스테 게임에서 각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탈 스테와 스테가 수직으로 서 있을 때보다 약간 날려서 10에서 1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 가장 조과가 좋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라인이 약간 이렇게 뻗는다 그러면 약간 이제 조류를 타는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줄도 좀 펴질 수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액션도 날 수 있고 메탈 스테도 라인이 약간 날릴 정도의 무게로 낮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살짝. 여기서 더 낮추면은 날아가고 여기서 더 무겁게 하면 너무 수직으로 떨어지고 꽉 붙고 근데 이게 살짝 움직일 정도 조류의 영향을 딱 받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고 스테도 그 조류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의 각도가 한 10에서 15도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조류에도 스테는 딱 안정이 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 상태에서 한치가 올라타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다음 질문이에요. 안 잡힐 때 오모리그 목줄을 더 길게 하는 건 어떤가? 도미토 코로준은 비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가짓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도는 떨어져요. 무늬오징어 낚시, 한치 낚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대부분의 입질이 딱 와서 쭉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물살에 흘러가서 꾹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잡고 솟구치고 잡고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메탈스테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한치가 입질하면은 굽었던 로드 끝이 펴져요. 거꾸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가지줄이 1m가 넘어요. 막 길게 해준다고 잘 안 무니까 막 더 길게 해서 이거 이렇게 오면은 이 감도가 올까요? 프란치들 이렇게 오는 때에는 물론 조류가 이렇게 있어서 보통 뒤로 가겠지만은 꼭 그러는 법은 없으니까요. 또 얘가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줄이 또 길면은 그만큼의 또 인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잘 감도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짧게 해보랍니다. 왜냐? 가지줄이 오모리그 50cm 2m면은 물었는데도 못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잘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줄여서 입질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줄여봐라. 오히려 늘리기보다는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액션 주죠. 뭐 원피치 뭐 이렇게 줍니다. 쇼피치도 주고 올라와서 딱 멈췄을 때 무는 경우가 있고 다시 또 떨어뜨리면서 액션을 주거나 천천히 떨어뜨린 다음에 딱 스톱하는 경우 즉 올라오면서
무는 경우도 있고 내리면서 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어탐기가 달려있는 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치가 있을 법한 수심층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거기 주변을 올리면서도 꼬셔보고 내리면서도 꼬셔보면서 어떤 액션 방향에 좀 잘 무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좋은 환경, 물때 언제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는 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떤 때가 확실하다. 이런 물때, 이런 날씨, 이런 뭐 조건이면 확실하니까 댓글에다가 그 날짜 좀 써주세요. 올해 예상되는 날짜. 선물 드릴게요. 그날 터지면. 그만큼 일본에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한치 낚시를 할 때 그 좋은 환경을 통계를 잡는 게 아직까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미토 준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무늬오징어, 팀런, 메타스테, 한치 아주 최고 권위자. 별명도 이카 센세예요. 오징어 선생님.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고 실력 인정받고 있으신 분인데 나도 모르겠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참 겸손하고 솔직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도미토 코로준 피싱 토크쇼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에 좀 덧붙인다라고 하면요, 메탈스테 리그, 이카메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오모 리그, 같이 잘 병행을 해보세요. 상황이나 패턴에 맞게.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오모 리그가 잘 문다고 하니까 죄다 오모 리그. 메탈스테 쓰는데 막 다 25, 20호. 조류가 약해져도 안 바꿔요. 조류가 강해져도 안 바꾸고. 그 빼먹었는데 한치 잡는 노하우에서 조류가 약해지면은 무겁게 썼던 그 메탈스테를 무게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낚시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25호 말뚝, 30호 말뚝. 조항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는 다 꺼내서 로테이션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스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메탈스테 리그의 장단점, 오모 리그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셔서 좀 더 나은 조과를 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메탈스테 리그를 쓰시더라도 좀 더 가벼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가벼운 메탈스테까지도 활용을 해 보셔가면서 조류의 속도라든가 라인의 각도 맞춰 가시면서 낚시를 해보시면은 좀 저활성에 좀 짜증나거나 지루할 수 있는 낚시도 좀 더 뭔가 좀 얻어오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리뷰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